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7살 딸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입니다. 후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7살 딸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이 돋습니다. 34살 아이. 34살 아이가 아니라 34살 아이 엄마입니다. 엄마로서 이런 말 하는 게 무책임할 수도 있고 잘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울 지경에 이르렀고 어디 말하기도 껄끄러운지라 익명의 힘을 빌려 몇 자 적어봅니다. 처음 딸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아침을 늘 챙겨주는데 그날은 둘 다 늦잠을 잔지라 샌드위치라도 챙겨주려고 빵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잠이 많아 깨워도 잘 안 일어나던 아이가 그날은 웬일로 일어나서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빵을 자르는데 옆에 와서 앉더니 빵이 잘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빵이라고 했더니 빵 말고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칼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물어보나 싶긴 했어요. 근데 잠깐 햄을 꺼내려고 냉장고로 눈을 돌린 사이 아이가 칼을 만지작대고 있더군요. 제가 기겁을 하면서 칼은 뾰족해서 아야 하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일러줬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랑이 출근하고 저도 한숨 돌리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했죠. 마침 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대충 아이랑도 아침을 먹고 11시쯤 마트에 같이 나갔습니다. 아이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는데 여느 아이가 그렇듯 장난감 앞에 멈춰서 이걸 사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비슷한 장난감도 있고 비싸기도 너무 비싸서 집에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순순히 그냥 가더라고요. 평소대로였으면 땡강 엄청 부렸을 텐데 마냥 기특했습니다. 집에 와서 점심을 차리려고 식기 도구를 꺼내는데 갑자기 아이가 달려오더니 식탁에 앉아 절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별 생각 없이 채소들을 꺼내 싱크대에서 닦는데 갑자기 종아리 쪽이 따끔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기겁했습니다. 아이가 칼을 들고 앉은 상태에서 제 종아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도 나고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곧 진정하고 엄마가 이거 아야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왜 갖고 노냐고 했더니 응, 엄마 아야 하라고 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줬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한테 무언가를 지적하고 또는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저한테 칼을 들이대더군요. 편식을 하길래 골고루 먹으라며 김치를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과일을 먹을 때 과도로 제 손을 그었어요. 언제나 아픈데 약을 안 먹고 계속 도망가서 억지로 잡아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아이가 칼을 들고 머리 맡에 앉아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내려놓고 자기 이불로 쏙 들어가요. 이런 일이 벌써 수두룩합니다. 그때마다 화도 내보고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수십 번을 설명해 줘봐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칼을 안 보이는 데에 전부 숨겨버렸습니다. 과도, 식칼, 면도칼, 커터칼 등등 칼이랑 칼은 전부 숨겼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위험하다고 일러준 물건들로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이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가끔가다 신랑이 아이를 혼낼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자신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그럴까요?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워요. 이쯤 되니까. 저 아이가 내 배로 낳은 아이가 맞는가 싶고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은 건 저번 주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그 아이 얘기만 계속하고 유치원 선생님도 유치원에서 둘이 붙어 다닌다고 하길래 애가 다 컸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칼 많이 아파? 그래서 응, 칼로 상처 나면 많이 아프지. 유치원도 못 갈 정도로? 그럼. 전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딸 이제 칼 안 만질 거지? 했습니다. 아이는 또 배시시 웃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다른 여자아이를 칼로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유치원에서 요리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다치지 않게 뭉툭한 빵칼을 지어주고 샐러드에 들어갈 과일을 썰게 했대요. 그런데 딸 아이가 그 빵칼로 다른 여자아이의 팔을 그었다 하더군요. 다행히 뭉툭한 칼이라 많이 다치진 않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냥 사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평소 아이가 저한테 하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선 다친 아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장난치다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너무 천진하게 아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예상은 어느 정도 했고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왜냐고 물어봤더니 시영이가 진우랑 자꾸 놀아서 라더군요. 이때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7살 여자아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칼로 다치면 유치원을 못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요? 아동 상담 센터를 가봐야 할까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제 아이를 볼 때 위화감이 들 정도예요. 뭐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아이 엄마분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글이었고요. 야, 이게 아이가 이러면 어떡하죠 진짜? 강하게 체벌해야 한다. 근데 강하게 체벌했다가 얘가 또 나 잘 때 칼로 그냥 얼굴 그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돼가지고 혼내는 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커신이 빙의했다. 심리상담 받아야 된다. 정신병원 넣어야 된다.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 글쓴이가 또 글을 씁니다. 4년 전 7살 딸의 행동이 소름 돋는다는 글을 올렸던 엄마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올렸던 글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때 올렸던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모르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렸던 건데 몇몇 분들이 심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글을 내렸었어요. 그때는 많이 상처받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아이여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완전한 타인인 분들은 어떠실까 싶어서 다들 딸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글이 달리는 걸 봤어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는 안 올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때문에 소름 돋는다, 무섭다, 자식 학교 못 보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근황 아닌 근황을 올리려고 왔어요. 이번에는 심한 악플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때 아동 발달 센터를 갔었어요. 미련한 일이지만 엄마 된 마음으로 유명한 데에 갔다가 괜히 딸아이 신상이 알려질까봐 무서워서 작은 곳으로 갔었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저랑 딸아이랑도 면담을 했어요. 돌아온 대답은 이런 케이스는 발달센터보다는 정신과를 가셔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다른 지능 발달이랑 신체 발달 등은 모두 정상이었어요. 특히 지능 발달 쪽은 우수한 쪽이더군요. 언어 쪽이 상위 2% 정도 추정된다고. 그때는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동 심리 등 아동 정신과를 겸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수소문해서 갔어요. 정식으로 아동 정신과가 있는 곳은 아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봐서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게 또 입소문으로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 몇 주간의 상담과 각종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품행 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어요.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성향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조금 놀라셨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빨리 잘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청소년기의 성격이나 판단력이 형성된 뒤에는 바꾸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딸아이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의 표출 이유가 충동적이거나 본능 억제 미흡이 아닌 감정 공감 능력 결여에서 온다고 하더군요. 폭력적 행위의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난다고요. 공감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딸아이와 면담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또래 여아들보다 극명하게 공감 능력이 낮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대요. 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모르는 거죠.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감정적인 요인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요. 감정적인 요인에 호소할 경우 딸아이는 전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태생적인 관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괴리가 커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대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요. 많이 딱딱해 보여도 어쩔 수 없대요. 기본적인 선과 악을 교과서 외우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한대요. 남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나한테는 툭하면 칼을 들이대던 아이가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았다. 혹시 본능적으로 힘의 우위를 알아서 그랬던 걸까요? 하니까 그건 힘의 우위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원인 제공을 안 해서 딱히 동기가 없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7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저나 완력으로는 딸아이보다 우세한 게 마찬가지이고 아이가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구분해가며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약하다고요. 아마 제가 주부고 남편은 항상 늦게 들어오는 데다 어와둥둥 내 새끼 그래서 훈육은 제 몫이었거든요. 그 탓이 컸었나 봅니다. 그리고 혹시 둘째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안 가지는 게 좋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부모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시기에 한번 동생에게 질투라는 동기가 부여되면 힘의 한참 우위에 있는 딸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또 현실적으로 딸아이 한 명 키워내는 것도 힘들 거라고. 그쵸. 이 한 명 키우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희망적인 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생긴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규율이 학습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특히나 딸의 경우에는 지능도 좋은 편이라 한번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것 자체가 딸 아이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로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뜻도 있으셨던 것 같고. 결국 우리 딸은 일반적인 감정, 사랑이나 우정 등 타인과의 교감과 교류를 통한 정서적인 것들을 평생 가질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 딸아이는 감정도 풍부하고 애정도도 높은 편이래요. 이게 무슨 역설적인 소리인가 했더니 완전 타인, 즉 딸의 관심 밖 상대에게는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 한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공감 능력 결여 환자 중에서는 희망적인 경우래요. 애정을 가지는 상대가 아예 없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고 아동기부터는 애정을 가지는 대상에 빗대서 사회적 규범을 학습시키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엄마한테 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쪽 분야는 누구도 확답을 못한대요. 보통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유전적 영향이나 전두엽 측의 선천적인 문제로 공감 능력 결여가 발생을 하는데 자라면서 공감 능력이 자연히 형성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유전적 영향이 너무나 걸립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사이코패스들 중 다수가 본인의 그런 성향을 숨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설마 남편이? 아니겠죠? 제가 딸아이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알게 된 이후로 가끔 남편이 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최근까지도 완전 전쟁이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상담 때는 잘 따라가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안 간다고 떼를 쓰고 성질에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억지로 데려갔다가 또 칼 들이밀까봐 초반에는 데려가지도 못했는데 결국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앉혀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식물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는 해당 대상의 감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더군요.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돼. 왜? 칼에 찔리면 아프지? 우리 딸도 아픈 거 싫잖아. 그 사람도 아픈 거 싫어해.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그대로 말했습니다. 역지사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끄덕끄덕 거리거나 왜? 라고만 했던 딸이 몇 년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놨거든. 그러면 우리 딸이 감옥에 갈 수 있어. 이 다음 대답이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안 들키고 때리면 괜찮아? 이걸 듣고 느꼈죠. 아,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고. 전날 많이 울었어요. 우리 딸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신체적 장애라든가 지능 발달의 문제면 그래도 우리 딸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특별한 거다라고 위안을 하겠지만 딸은 사회적으로 틀린 존재에 가까웠으니까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이 아이를 온전히 세상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딸은 분명히 저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방법을 바꿨어요. 너에게 피해가 간다가 아니라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이쯤 되면 남편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글 안 보겠죠? 솔직히 훈육은 제가 거의 다 했어요. 남편이 딸을 예뻐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그냥 아이 교육은 제가 다 하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남편 취미가 알시카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남편이 하던 거 몇 번 보기만 했어요. 남편이 딱히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도 안 해서 사실상 유일한 취미입니다. 한 달에 거의 30-40만 원을 쓰면서 애정도가 엄청 높아요. 동호회인지 카페인지도 가입하면서요. 근데 딸이 8살 때 학교에서 친구를 엄청 꼬집어 놓은 일이 있었어요.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꾸 딸 머리를 잡아당겨서 화가 나서 그랬다더군요. 솔직히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니 그 학부모님한테 사과는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 딸을 혼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딸이 남편 알시카에다가 주스를 잔뜩 부어놨었어요. 저렴한 모델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부품 들어간 거 합치면 60만 원 넘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남편이 화를 주체를 못하고 딸한테 손찌검을 했고요. 평범한 아이였다면 남편이 화를 못 참았구나 하고 그렇다고 때리면 어떡하냐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안 그래도 불안정한 딸을 때렸으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 불안해서 그냥 훈육은 제가 전부 하는 걸로 했어요. 대신 남편의 집안일 비중이 좀 늘었어요. 원래는 제가 주부니까 주말에도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제가 아이 훈육을 도맡은 다음에는 주말 빨래, 청소는 남편이 다 해요. 이 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거니까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많이 수월해졌어요. 딸애가 학교가 재미있는 모양인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뒤로는 선과 악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쉬워졌어요.
남자친구라고 잘생긴 남자애를 데려오기도 하고 친구들이라고 우르르 데리고 집에 오기도 했어요. 그 뒤로는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친구가 생기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친구들이 널 싫어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네요. 혼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딸. 하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분노 조절에 대한 방식도 처음부터 다 바꿔줬어요.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두드러지지 않게 하려고 알시카 사건 이후로는 딸의 앞에서는 저와 남편 둘 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 2018년 올해 11살이 된 딸은 엄마 아빠의 노력을 알아준 건지 본인이 깨달은 건지 몇 번의 작은 다툼 말고는 학교에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교우 관계도 좋대요. 자랑하자면 공부도 엄청 잘해요. 책도 많이 읽고 대회란 대회는 전부 나가서 상을 쓸어와요. 아직 곤란하면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는 부분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냥 근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올려요. 걱정해 주셨던 분들 전부 너무 감사하고 무서워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엄청 노력을 하셨네. 댓글에는 이제 좀 응원하는 댓글이 좀 많고 댓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따님이 똑똑한 게 무섭네요. 영리할수록 장래가 밝은데 완전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달까요? 그리고 유전이라는 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남편분의 손찌검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부디 힘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남편도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6살 아이한테 손찌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또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판단되는 자식을 가진 사람이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제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이고 전학 생각하는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계단에서 하구를 밀어버린다거나 밀쳐 엎어뜨려 발로 손가락을 밟아 부스러뜨리고 얼굴을 긁어버린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버린다거나 미운 아이 자리에 흉기가 되는 것들을 설치해 놓는다거나 잊을만 하면 거듭되는 사고들 때문에 저희 아이 전학 매일 보내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전학이 얼마나 아이 인생의 큰일임을 알고 있으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 부모는 어줍잖은 사과만 반복한다 하더군요. 아마 알고는 있겠죠. 이 병은 평생 옆에서 지도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병원에 유지할 병도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한 병입니다. 피해는 받지 않았다 느끼면 피해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남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보다 더더욱 최선을 다해주세요. 심각성에 비해 가족 구성원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 싶네요.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를 찾고 여러 의사를 만나보셔야 하며 해외 사례들,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치료 보조해 주시길 같은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햄스터 치료 같은 건 해보셨나요?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햄스터 치료와 관련한 또 썰이 또 있는데 요걸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괴담은 선천적 사이코패스를 누나로 둔 동생입니다. 이 글은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친오빠에 대해서 고민글을 올린 것에 대해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인 친누나를 둔 사람이 답변을 해준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지금 21살이고요. 누나는 25이에요. 이제 내년에 26이 되는데요. 누나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사회에 떠돌기 훨씬 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증상은 비슷했다고 해요. 누나가 어릴 때 뭔가 이상하네 하다가 집에 키우던 새를 꺼내 죽인 걸 보시고 부모님이 데려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조금 크고 나서 막 가서 덩달아 검사받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저도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시려고. 다행히 전 아니었고요. 사이코패스는 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누나가 받는 치료는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정신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적응훈련 같은 것들이고요. 누나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행동이 사회에서 용인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들에 가족들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참고로 누나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초중학교 때는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좀 치료받고 행동이 안정선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적이 급 미친 듯이 올라서 수능도 진짜 잘 받고 지금은 학교 굉장히 좋은 데 다니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휴학해서 인제 마지막 학기고요. 장학금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학교 성적은 정말 최고였어요. 친구 적고 남자친구 없었던 거 빼고는 겉으로 보면 모를 정도로 적응 잘하고 있어요. 공격성을 억제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집에 햄스터 같은 것도 키웠고요. 그걸 키우면서 일지를 계속 쓰는데 쓰고 싶은 걸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나는 먹은 사료의 양이라든지 물의 양 이런 수치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그랬어요.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귀엽지 않아? 이쁘지 않아? 이런 걸 강요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훈련도 힘든데 정말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죽이지 않고 계속 키우면서 죽이지 않고 잘 다뤄준다는 걸 꾸준히 반사적으로 몸에 익히는 거죠. 가족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다가 치료자분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치료할 때는 가족들도 교육을 정말 엄청나게 받거든요. 저야 처음에 나이도 어렸고 동생이니까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배우고 나중에 더 배우고 그랬지만 처음에 부모님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누나를 돌보셨어요. 특히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할 때요. 치료 중에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있는데 대화 시간을 잡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야 그냥 수다지만 누나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힘든 훈련이고 자기를 참아야 하는 시간이고 적응해야 하는 고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해야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족들도 다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병원 가면 책자 같은 거 주고 그래요. 그럼 그거 외우고. 위에서 제가 행동의 선을 긋는 작업이 있다고 했죠.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걸 정리를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지. 다시 말하지만 누나는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햄스터를 믹서기에 갈아서 인터넷에서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누나랑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나가 그걸 정리하다가 왜 햄스터를 죽이면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불쌍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게 최악의 대처 방법이에요. 절대 저렇게 대답해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도 없는데 동물을 그냥 죽이고 그러는 거를 싫어한다. 아니면 먹으려고 동물을 죽일 때는 법에 정해진 도축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죽이거나 하는 걸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누나가 이해하고 앞으로 하면 안 될 행동에 그걸 플러스 시키는 거죠. 이제 누나가 이해한다는 거는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가족들이 가서 배우셔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야 당연히 그 햄스터를 먹으려고 혹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거기에 경악하는 거지만 누나는 그 모든 이해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대뜸 누나 미쳤어? 먹으려고 그랬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나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사실 10년 넘게 치료받으면서 아무 일도 없지는 않았어요. 누나의 치료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도요. 저도 솔직히 가끔 누나랑 이야기하고 할 때 누나가 무서울 때가 있지만 누나가 하는 모든 억제된 행동과 좋은 결과가 누나 속으로 얼마나 힘들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이코패스도 기본적으로는 장애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까 쓴 거에서 빠진 게 이것저것 있는데
뭘 빠뜨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오빠분의 공격성이 이미 도를 넘었고 동물을 자르거나 학대하고 죽이는 단계에 갔다면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오빠분만 병원에 밀어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의 협조가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동생분도 동생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생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오빠를 무서워한다는 느낌을 오빠에게 주지 마세요. 이것도 병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신기하네요. 약간 우위를 느껴서, 우월감을 느껴서 그걸 즐기나? 잘 치료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달고 하세요. 최대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천적 사이코패스를 누나로 둔 동생이었고요. 7살 딸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까지 읽어봤습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을 주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것도,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것도 주작 같은 게 불쌍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불쌍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단어를 가르쳐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 감정 자체를 알지를 못하니까,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지 않을까요? 사이코는 안 변한다? 근데 또 저분 입장에서는 또 자기 딸이잖아요. 딸이고 자기 자식인데 버려둘 수가 없잖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긴 하잖아요. 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겠네요. 연기겠죠라고요? 이걸 어떻게 계속 연기해. 아무튼 7살 딸의 행동이 너무나 소름 돋습니다. 랑 햄스터 치료법이 담긴 선천적 사이코패스를 누나로 둔 동생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동생 목에 식칼된 딸아이 어떡하나요? 제목부터 좀 궁금해지죠? 내용이 어떨지. 이제 막 20살이 된 첫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2년 전부터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하는 딸이었어요. 대학이 안 돼서 재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래로 2살 터울 남동생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 딸이 저희 딸 방에 있는 뭐가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갖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걸 딸이 알고 나서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하면서 왜 자기 물건을 함부로 남한테 주냐고 하길래 제가 버릴 쓰레기인 줄 알고 별거 아니라서 준 거다. 미안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왜 자기 인권을 무시하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왜 멋대로 판단하고 주냐 난리를 치고 당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가 밤 10시라서 제가 내일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엄청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나 이런 식이라고 제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딸이 전부터 난리는 많이 쳐왔지만 저한테 손찌검한 건 처음이라 너무 충격이었고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쌍욕을 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부엌에 가서 제일 큰 식칼을 집어들고 동생한테 거의 돌진하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아들도 키가 180이 넘고 거구인데 딸이 갑자기 식칼을 얼굴로 들이밀면서 돌진을 하니까 기겁을 하고 피했습니다. 딸이 칼을 아들 목에 가로로 들고 저한테 당장 그 물건 지금 눈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해서 제가 벌벌 떨면서 그 집에 전화해서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때 애 아빠가 들어왔고 크게 당황을 하면서 당장 칼 내려놓으라고 물건은 내일 아침에 바로 준다고 했다고 하니까 딸이 결국엔 울고 불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해서 남편이 폭발해 집 거울 다 부수고 딸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습니다. 딸이 나가버렸고 남편이 화가 나서 딸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있는 대로 쓸어 담아서 갖다 버렸어요. 다음날 딸이 와서 그걸 확인하더니 진짜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도 안 지르고 눈에 뭐가 씌인 사람처럼 남편 쉬는 날이었는데 남편 골프채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 차 유리창 다 깨고 같이 갖고 간 식칼로 타이어 다 찢고 아침 6시 반쯤이었는데 그 난리를 쳐서 경비원이 저희 집에 호출해서 알려줘서 남편이랑 내려갔는데 이미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차가 다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자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애 머리채를 잡고 식칼을 들이밀면서 지금 당장 자기 물건들 원상복구 안 시키면 얘 진짜로 죽는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밤새 갖다 버린 쓰레기 봉투 들고 와서 남편이 애 앞에 집어 던지면서 갖고 꺼지라고 했는데 애가 원상복구 정리 다 시켜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시 이민 가방에 다 넣으라고 해서 이민 가방 제일 큰 거 하나에 애 물건 다 접어서 넣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끝까지 칼 휘두르다가 그 가방이랑 다른 물건들 챙겨서 집에서 나갔어요. 다시는 자기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애가 지난 2년간 편의점 알바한 돈이랑 동네 애들 과외해준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모은 걸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돈으로 당분간 혼자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애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 오고 며칠간 죽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판입니다. 아들은 다친 곳은 없고 목에 3cm 정도 칼에 스쳐서 피가 맺힌 정도고요. 남편 차는 고치는 비용은 좀 들지만 고칠 수는 있는 상태예요. 제 딸이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조현병인 건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난리칠 때 그 눈빛이 뭐에 씌인 사람처럼 사람 눈빛이 아니던데 앞으로 조금만 화가 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지 밖에서 결국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너무 됩니다. 남편이랑 저랑 당시에 경찰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라도 경찰 신고하고 수재 파악해서 정신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이 있으며 해당 자료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서류 구비하고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해서 119에 신고하면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20살 넘은 성인도 가족 동의하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입원시킬 수 있는지요? 입원하고 나면 저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니 뭐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 친구 딸한테 자기 딸 물건을 그냥 허락도 없이 줍니까? 원래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다. 이 말도 좀 쎄하고 사람 눈빛이 아니더라. 이런 말도 딸한테 보통 이런 말을 하나? 자, 이분이 또 글을 올립니다. 글을 두서없이 올리고 나니 글 쓴 질문과 다른 방향의 댓글들만 올라오는 것 같아 글을 조금 더 추가로 씁니다. 우선 애 둘 키우면서 차별 절대 하지 않았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너희 둘은 동등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키웠습니다. 용돈을 줘도 늘 똑같은 액수로 줬고 혼내도 같이 혼내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애들 공부는 뜻이 있으면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 공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절대 강압적으로 공부시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입버릇처럼 제가 남동생이랑 차별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 적이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봐도 누나보다 자기에게 특별하게 잘해준 거 모르겠다고 말하고요. 딸아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랑 아들이랑 셋이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봤고 아들도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딸아이도 일전에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딸아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편지를 찢어버려서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편지를 찢었다고? 그때 이후로 딸의 증상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아직 딸이 동네 초등생 아이들 과외를 해주고 있고 주 2회 하기 때문에 과외하는 아이 집에 올 것 같은데 그 집 엄마와 이야기해서 과외 시간에 맞춰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물건 가져간 아이도 그 집 셋째인데 딸이 과외해주는 아이 동생이고요. 그래서 딸이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가 과외하러 그 집으로 오면 저보고 찾아가서 이야기해 집으로 들이라고 허락한 상태고요. 오면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또 아이가 극단적으로 행동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 입원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 놓자고 했습니다. 부모하고 대화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사회에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남을 해칠 수도 있어 그것만큼은 막자는 입장이에요. 부모로서 잘못이 제일 크다는 것 압니다. 댓글 보면서 많이 후회되고 제가 딸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 괴로워요.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지내길 무엇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계속 전화만 붙들고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은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성인 되자마자 알바를 악착같이 한 거구나. 근데 동생 목에 칼 들이댄 거면 가족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맞을 듯.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가족이 이 딸을 얼마나 악착같이 잡았을지 좀 느껴지는데요. 가족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동생 목에 식칼댄 딸아이 글 쓴 엄마입니다. 거의 2,000개가 다 되어가는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아무리 제 심정을 글로 자세히 풀어도 와전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에 짧게 글을 씁니다. 우선 딸아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장문의 카톡을 좀 전까지도 몇십 통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상태이고 극단적인 상태에서 나간 것을 알기에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인 신용카드가 있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숙식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가족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고 딸아이 연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도 화가 거의 다 누그러져서 이제 딸 연락 없나 집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남동생도 누나에게 카톡 잘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문의 카톡을 여러 통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강제로 딸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절대로 강제로 입원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자 올린 글인데 와전이 심하게 되어서 꼭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졌네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오기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글을 이렇게 씁니다. 저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딸 아이가 매주 수, 금, 과외를 하는데 과외하는 집 엄마가 저랑 친구라서 제가 대충 상황 설명하고 딸이 오면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저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가족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나온 결론은 딸 아이가 마음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진중하게 논의를 하고 딸 아이의 의사를 구해서 단기간으로 입원하는 건 어떨지 의사를 물어볼 생각이고요. 거절하면 억지로 입원시키거나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아들도 이미 자기 목에 상처난 부분들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선은 단순 상담이라고 마음을 달래서 병원 시설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입원 동의하면 입원시키고 동의 안 하면 의사선생님 의견을 구할 예정이에요. 와, 너무 입원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딸아이가 큰 불만이 있었던 게 동생이 이제 수험생이라 공부방이 하나 필요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 운동기구들 모아놓고 운동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아이 아빠가 거실에 운동기구 늘어져 있는 걸 싫어해서 딸아이 방을 아들 운동방으로 만들고 딸이 잠은 저와 자고 제가 남편이랑 각 방을 써서 공부나 다른 생활은 거실에 마련을 해주었는데 자기 공간이 없다고 여러 번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그 문제로 제게 편지를 썼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수험생인 동생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편지를 찢었지만 딸에게 그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안 했던 거였어?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은 딸아이도 수험생 때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라 차별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이나 수험생 배려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딸이 원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딸 방도 다시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들이 동의를 한 상태예요. 댓글에 제 딸 신변이 위험한 것 같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 글을 써서 저희 딸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별 부분에 있어서도 집안마다 훈육 방식이 다르듯이 저희 집은 누나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동생이 더 어리다고 해서 덜 받고 한 명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만 혼나고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개개인별로 다른 부분이니 본인 기준에 맞춰서 차별이다 아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니 근데
나이 많으면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일정 기준에 다다르면 뭐 돈을 뭐 동등하게 줄 수는 있겠지만 나이 차이 나면 따로 주는 게 맞지 않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줄 부분이지 뭐 이런 걸로 차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냉정하기만 한 생각 같아서요. 제가 쓴 글을 아들과 남편에게도 보여줬고 댓글도 같이 일부분 읽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딸아이를 학대한 적도 없고 아이가 벌어온 돈을 빼앗은 적도 없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면서 강요한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용돈도 정해진 액수 꼬박꼬박 주고 제가 요구한 건 동생에 대한 배려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도 서로 양보할 건 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걸로 딸아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 동생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거라 저희는 이게 딸아이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 걱정이 되어서 글을 쓴 것이지 제가 교육을 잘했다, 내가 옳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뭐가 많은 분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하고 악플을 쓰게 만들었는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거듭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딸아이와의 사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딸아이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잘 풀고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 해결이 되었길 바래요. 더 이상 추측으로 제 딸이 이미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라고 강요 안 하고 그냥 돈 안 쓴 거 아닌가 그냥? 강요 안 했다 뿐이지 그냥 딸 교육에 돈 안 쓰고 싶었던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쓴 엄마가 세 번째 글을 씁니다. 동생 목에 식칼된 딸아이 마지막 글. 저희 가족이 딸아이를 이해하고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추가 글을 올렸는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는 친구 전화로 연락이 와서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이고 글을 지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와서 대화로 풀자고 했는데 이미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아마 다시는 저희 가족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 잠도 잘 안 오니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관할 바 아니라면서 글은 꼭 지우라고 말했고요. 딸아이 바램대로 글을 지우려고 들어왔다가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린 걸 보고 읽던 와중에 아동학대로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갔다는 걸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은 지울 수가 없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화로 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생도 용서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마치 딸 아이를 강제 납치하고 감금하려는 걸로 글이 와전이 되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수사를 요청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문제가 커져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딸아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생에게 칼을 들이대 상처를 남긴 것과 자동차를 훼손한 점 등 저희는 조용히 대화로 넘어가길 원하고 딸이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래서 처음부터 글을 남겼던 것이었는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글을 남겨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의 차를 부수고 남동생 목에 상처를 낸 것 용서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만에 하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가 진행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증거 제출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딸아이 학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금전 착취한 적 없습니다. 성인이 된 딸아이가 독립을 선언했고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풀길 바랬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 절차 같은 거 밟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수험생이라 방을 내주었지만 딸아이 방이라고 계속 불리었고 딸아이 책장이나 서랍장 등 그대로 방 안에 두어 딸아이가 언제든 출입하고 물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이씨 그냥 창고잖아 이거는. 남편 차를 부순 것과 남동생 목에 상처를 입힌 것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상전이네요. 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카톡 보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 부부나 남동생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딸아이와 객관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글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오바해서 청원글을 올리고 신고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청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말 손해보는 것이 누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이미 아이 아빠 지인인 변호사에게 자문 구한 후 글을 쓰는 것입니다. 딸아이에게 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열심히 산 딸아이 손해이고 저희 아들도 범죄자 누나를 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목의 상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식 다 너무 귀하고 딸아이는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일로 기록이 생겨 취직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 글까지가 이 엄마가 쓴 글이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냥 딸을 남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피해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인달까? 너무 무섭달까? 너무해. 어떻게 가족이 이래? 그리고 남동생이 운동 좋아하면 알아서 헬스장 가라고 할 것이지 왜 딸아이 방을 운동방으로 만들어가지고 딸의 방 없게 만드냐 이거야.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엄마가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엄마가 쓴 글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씁니다. 입금해 주신다는 분 계셨는데 돈은 괜찮아요. 저는 정신병원에 절대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단지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 모친과 부친 그리고 땡땡땡. 앞으로 보고 살고 싶지가 않다. 이 글 지우기 싫으면 지우지 마. 나는 당신들이랑 다시 살 일 없을 거고 그 집에 들어갈 일도 없을 거야. 나를 범죄자 만들겠다고 했지. 우리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남동생이랑 나를 차별했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아들 낳으라는 압박으로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까지 불똥 튄 건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됐어. 내가 고3 수험생 때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밤새 공부하고 인강 듣는 나한테 남동생 내일 학교 공부 방해되니까 시끄럽다고 독서실 가라더니 남동생 수험생 되니까 사골까지 끓여주고 마음대로 생각해.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좋지도 않은 일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니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이런 글이 달립니다. 이 댓글은 이 그 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뭐 인증 글도 남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딸이 맞을 거고 그 이후에 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조민영이라는 사람이 남긴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 원글의 딸과 친구인 사람입니다. 친구는 아이디도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글 내용에 적힌 유준영이라는 이름은 친구 남동생의 이름이 아닙니다. 친구는 글 내용 2번은 못 읽겠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제가 실명 공개하면서까지 댓글을 쓰는 이유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알바하고 이제 과외도 못하게 되어서 편의점 시간을 늘린 친구가 안타깝고 저도 몰랐던 친구의 사연을 네이트판으로 알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집에서 나올 당시 사진이나 녹음 그런 걸 할 생각을 못했고요. 친구 어머니인 이 글을 쓰신 분이 얼마나 그동안 모질게 하셨는지 제가 들어서 다 알아요. 방 뺏은 거 둘째 치고 집에 매달 일정 금액 가져와서 생활비로 내라고 하셨고 동생은 알바를 하지 않으니 안 내도 된다는 말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생 친구가 방학이라고 올라왔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누나 방을 뺏은 걸로 알아요. 일주일인가 그 정도 기간 동안 친구랑 같이 집에서 운동하고 게임도 하고 싶다고. 근데 자는 방인 침대 있는 방은 너무 좁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숙제도 대신하라고 시키고 몇 시까지 안 해놓으면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친구가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 고3 때 동생 숙제 편의점까지 가지고 와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딸을 생각하신다면 글 다 지우시고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살 성인으로서 새 시작하고 싶다고 친구가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퍼진 글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제발 원 글이라도 지어주세요. 눈이 퉁퉁 부어서도 알바 가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나가는 친구 심정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아까 딸 본인이 달았던 댓글, 뭐 그 사람이 단 건데 딸이 다시 단 댓글인데 본 글 당사자 딸 유은영입니다. 죄송해요. 글 확인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이트판에 아직까지 떡하니 올라오고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여기저기 SNS에 이 글이 떠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게 되었어요. 조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댓글 단 분 더 이상 이제 제발 더 이상 사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변에 조민영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작을 했는지 아니면 가족 측에서 뭐 저렇게 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글이 또 발견이 됩니다. 동생 목에 칼 댄 글의 딸입니다. 갑자기 딸이 또 글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로 글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생 목에 칼을 댄 딸아이 작성자의 딸입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엄마의 글이 너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저를 사칭하는 글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인증이라는 것과 함께 제 심정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엄마가 쓴 글의 대부분 내용들이 맞아요. 엄마의 편의대로 수정이 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희 집은 부모님과 남동생만 인정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다시 엄마가 밉고 분노가 치솟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댓글을 쓸 때는 이게 또 자기 연민인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불쌍한 마음이 강하게 들고 엄마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가족이 증오스러웠다가 제가 불쌍했다가 슬펐다가 억울했다가 반복합니다. 지금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글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글도 다 지워지고 제가 당한 정신적 학대와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없었던 일이라고, 내가 겪은 나쁜 일들은 꿈일 뿐이라고, 나만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 만약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오면 조사를 받고 부모님이 저를 고소하면 제가 홧김에 저지른 일들을 감수하고 빨리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님과 남동생을 용서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저도 원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끔 너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비치는 이미지와 제가 사는 삶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10년 뒤에는 많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볼 용기와 계획도 없고 남동생과 연락할 생각도 없지만 안 좋은 생각들 최대한 떨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알바도 그대로 잘하고 친구 집에 잠시 머물면서 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나중에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온라인에 퍼진 댓글들 다 읽어볼게요. 어떤 걸로 인증을 해야 할지 몰라서 2017년도에 엄마하고 나눈 카톡 일부를 올립니다. 엄마가 그 뒤에 기기를 바꾸면서 알 수 없음으로 변했지만 대화창은 제가 안 나가고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쓴 글 내용과 제가 쓴 댓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일부를 올리고 갑니다. 저는 정말 잘 살아볼 테니 제 걱정 크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 남동생 이름이 유준영도 아니고 네이트판에 올라온 댓글들 중 실명으로 저라고 한 댓글들은 다 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씨로 작성된 실명은 제 친구가 맞아요. 아래는 카톡 인증과 제가 쓴 댓글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렇게 인증이 되는 카톡을 올렸습니다. 학교 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개같이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걔네들 때문에 방도 뺏기고 부모도 신경 안 쓰는데 딸 대접도 못 받고 사는데 그 집에서 나를 제일 하대하잖아. 안 그래? 내가 외동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지금 엄마가 해온 모든 것들이 날 하대한 거야. 글이 계속 이어지네요. 엄마 나야. 내가 9살 땐가 엄마가 내 방으로 쫓아와서 나한테 네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
그날 이후로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 근데 생활비 내라고 했던 거 하루만 늦어도 혼났던 거, 동생은 공부해야 하니까 당연히 알바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방이 있어야지 했던 말을 들었던 거, 그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릴 때도 엄마가 갑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와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라고 했을 때도 나는 억울했지만 참았어. 그래야지 내가 이쁨 받을 것 같아서. 엄마가 동생 숙제시키고 내가 깜빡 잠들어서 끝내지 못한 건데 이걸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냐고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해서 한참을 그 겨울에 대문 밖에서 떨면서 잘못했다 그랬잖아.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5장 넘게 쓴 편지 내 앞에서 큰 소리로 한 장도 채 안 읽고는 읽을 가치가 없다면서 찢어버린 거, 나는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엄마가 너무 밉더라. 아니, 엄마보다 동생이 미치게 미웠어. 걔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해도 됐는데 싶어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동생이 미웠어. 친구한테 나는 엄마가 쓴 글 보기도 싫고 다시는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는데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돌고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볼 수도 있는 여기에 글을 써. 엄마, 난 엄마한테 관심이 그렇게 받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나 좀 봐달라고 매일같이 악다구니 쓰면서 소리 지르고 나 좀 동생처럼 대해달라고 엄마한테 매일 시비 걸듯 말을 했던 것 같아. 엄마는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엄마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고 엄마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래서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엄마가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일찍 돌아가시는 엄마 말고 오래 사시는 엄마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사랑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게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 생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지만 엄마는 다시 태어나서 사랑 많이 받고 엄마의 딸에게 주면서 사는 그런 엄마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나중에 딸을 낳게 된다면 내가 못 받은 사랑, 짐작이라도 해서 사랑 많이 주면서 살아가 볼게. 엄마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나는 이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엄마와 가족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다시 분노가 차올라서 엄마를 증오하게 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드는 감정 전달하고 이제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어. 나는 잘 지낼 테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후회되거든,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글 남겨줘. 동생한테 불리한 일 생기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엄마 안녕. 이라고 딸 입장에서의 글이 판에 올라옵니다. 근데 추천이 11개고 반대가 19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글쓴이가 추가 글을 답니다. 지금 글 올리자마자 지원했다는 댓글들 때문에 놀라서 씁니다. 엄마가 제가 번호를 바꿨다고 했나요? 제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가족들 누구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 대화창은 홧김에 나가기를 눌러서 없어졌고 그전 엄마의 기기가 바뀌기 전 나눴던 카톡 내용을 올린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걸로 인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최근 기록들은 다 지웠습니다. 정말 제가 맞아서 2017년도 카톡들을 올린 것이고 제가 아니라면 2017년도 카톡에 저런 내용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못 믿으신다면 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제가 방을 2017년도부터 뺏긴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다른 이유로 뺏겼었습니다. 동생 친구 지내다 간 것, 친척들 갑자기 들이닥친 것 등등. 제가 지금 뭘 더 어떻게 인증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엄마가 쓴 글들이 다 지워졌고 저도 잊고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다른 인증 못 해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유땡땡이라고 안 하는 건 제가 실명으로 댓글 쓴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아니라고 한 말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잊고 싶어서 잊고 싶다라고 쓴 건데 이제 그만 상처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엄마가 글을 3개를 썼고 딸의 댓글이 몇 개 발견됐는데 또 딸이 쓴 글이 또 발견이 됐고 근데 그 딸은 댓글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유은영과 그 이름들이 본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댓글에 뭐라 써져 있냐면 딸인 척 주작한 글이 확실히 주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글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글이 주작인 게 진짜 딸인 유은영 닉네임으로 감정 배제하고 쓴 댓글에는 동생을 유 땡땡이라고 애정 없이 풀네임으로 부르는데 조민영이랑 엄마 사칭한 유은영 글들은 상냥하게 동생이라고 부름. 누가 봐도 애미련이 주작한 글. 크크크. 엄마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는 엄마를 실드치는 것 같으면서도 저렇게 인생을 사는 엄마가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글들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여기 엄마가 쓴 글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술술 나오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딸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러는 게 너무 보인다 할까? 여기까지가 동생 목에 식칼된 딸아이 어떡하나요? 였습니다. 잘 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과 딸 전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딸이 칼 가지고 그런 거 뭐 골프채로 뭐 차 부수고 이런 거 당연히 뭐 잘한 일이 아니지만 가족이 얼마나 드자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응? 딸도 솔직히 동생 목에 칼 댄 건 선 넘었음. 그건 인정. 그건 인정입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차 유리창 부순 것 맞죠? 정서적 학대를 그러니까 자기 방이 없어진다는 게 너무 좀 힘든 일인데 사실 어릴 때는 특히 딸이 이해 가는 걸 저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이해가 좀 되고 엄마가 너무 싫어요. 정신병원 넣을 생각 엄청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애초에 저게 진짜면 엄마가 잘못한 거긴 함. 나도 딸이 더 이게 갈리는구나. 갈릴 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또 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래. 자기 딸 물건 쓰레기 같아 보이는 거 자기 친구 딸한테 줬는데 갑자기 딸이 막 와가지고 내 물건 어디 갔어? 하면서 식칼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들 목에 대고 원상복구 안 시켜놓으면 그어버린다. 이러는 게 좀 큰 일이긴 한데 정서적 학대를 하긴 했다고 봅니다. 이해 갑니다. 저 딸. 근데 쓰레기 같은 물건을 왜 주죠? 그건 맞아요. 왜 주냐면 준 거는 당연히 엄마 잘못이죠. 이거 왜 줘? 이해가 안 돼. 자기 딸 방에 있는 물건 아무리 거지 같아 보여도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 동의가 없으면? 그래서 딸이 불쌍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동생 목에 식칼된 딸아이 어떡하나요와 다양한 글들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진 않았고 섬뜩했습니다. 예.